안녕하세요, 청취자님. 오늘은 정말 뜨거운 기업이죠. 코스닥에 막 상장한 G2G 바이오. 이 회사에 대해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들, 기사나 리포트, 영상 같은 걸 보니까요. 와, 이 회사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특히 그 약효 오래가는 주사제 기술,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G2G 바이오가 그저 그런 신약 회사가 아니라 약을 어떻게 투여하느냐, 바로 이 방식을 바꾸는 데 집중하는 곳이죠. 특히 이노램트라고 부르는 그 플랫폼 기술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그 기술이 뭔지, 또 어떤 분야에서 기대를 모으는지, 그리고 상장 관련 이슈까지 중요한 것들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그럼 그 핵심 기술, 이노램프부터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사실 매일 약 먹는 거 은근히 귀찮고 힘들잖아요. 저도 그렇고. 또 주사 자주 맞는 것도 부담스럽고요. G2G 바이오가 바로 이런 점을 해결하려는 거죠.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노램프라는 게요, 그 생분해성 고분자, 그러니까 몸 안에서 자연스럽게 녹는 물질로 만든 아주 작은 마이크로스피어라는 구슬 안에다가 약물을 넣는 거예요. 이 구슬이 몸속에서 서서히 녹으면서 약물을 방출하니까 주사 한 번만 딱 맞으면 약효가 길게는 몇 주, 심지어 몇 달까지도 쭉 가는 거죠. 매일 약 먹거나 주사 맞을 필요가 없어지니 그 복약 수능도라고 하죠. 그걸 확 높일 수 있는 겁니다. 와, 몇 달까지요? 대단하네요. 자료 보니까 고함량 탑재랑 대량 생산 이 두 가지를 특히 강점으로 내세우던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냥 약을 빨리 만든다는 건가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먼저 고함량.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경쟁 기술들은 약물을 담을 수 있는 양이 좀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노램프는 최대 50%까지, 그러니까 거의 절반을 약물로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기술 대비 2배 이상이죠. 이게 왜 좋냐면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주사해야 하는 밀입구, 그 작은 구슬의 양 자체를 줄일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주사량이 적어지면 아무래도 맞는 사람 입장에선 편하겠죠? 특히 자가 주사할 때는 더 그렇고요. 주사액 양이 줄어드니까 통증이나 불편함도 덜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대량 생산.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실험실 수준에서 좋은 기술 만드는 거랑 이걸 상업적으로 수백만 명분을 찍어내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G2G 바이오는 막 유합법이라는 독자적인 기술이랑 또 연속 용매 제거 기술, 이걸 통해서 시간당 1kg 이상 아주 균일한 품질의 밀입구를 대량으로 뽑아낼 수 있는 공정을 이미 확보했어요. 이건 정말 큰 경쟁력입니다. 상업화에 아주 유리한 고지를 점한 거죠.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그걸 실제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췄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럼 이 기술이 실제로 어떤 약에 쓰이고 있나요? 요즘 워낙 GLP-1 이쪽이 핫하잖아요. 비만, 당뇨 치료제, 여기에도 적용되나요? 네, 맞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분야 중 하나죠. 전 세계적으로 열풍인 GLP-1 계열, 예를 들면 세마글루타이드 성분, 위고비나 오젬픽으로 유명하죠. 이걸 지금 보통 일주일에 한 번 맞는데 G2G 바이오는 이걸 한 달에 한 번, GB7000을 또는 심지어 세 달에 한 번 맞는 주사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게 그 글로벌 빅파마죠. 베링거 인겔라임이랑 공동 개발 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최근에 더 확장됐어요. 이건 그냥 단순 협력이 아니라 G2G 바이오의 이노램프 기술이 기존 기술의 한계를 넘을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비공개 글로벌 제약사랑도 뭔가 하고 있고요. 와, 베링거 인게라임이라니 기술력은 정말 인정받은 셈이네요. 치매 치료제 쪽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중요한 파이프라인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아주 중요합니다. 도네페질 성분의 치매 치료제, 이것도 한 달에 한 번 맞는 주사제, GB5LA로 개발 중인데요. 이미 캐나다랑 한국에서 임상 1상을 잘 마쳤고 목표했던 약물 농도나 안정성 같은 걸 다 확인했어요. 내년에는 국내에서 허가용 임상, 그러니까 3상이나 아니면 그에 준하는 임상 2비상에 들어갈 계획이고 한 2028년쯤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고령화 사회에서 치매 환자분들 약 챙겨 계시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이 기술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국내 판권은 이미 한국파마랑 휴메딕스에 넘겼고요. 고령화 시대에 정말 필요한 기술이네요. 그 외에도 이 플랫폼 기술 자체가 다른 여러 질병에도 적용될 수 있는 거죠. 확장성이 좋아 보이던데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플랫폼 기술의 강점이죠. 예를 들어 수술 후에 통증 잡는 약이나 조현병 치료제, 전립선암 치료제 같은 것들로도 파이프라인을 넓혀가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항체 의약품이나 RNA 치료제 같은 차세대 약물에도 이 기술을 적용하려고 연구 중입니다. 정말 기술의 활용 범위가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다방면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이군요. 그래서인지 기대감이 엄청 닿던 것 같아요. 2025년 8월 14일 코스닥 상장 첫날에 주가가 무려 67%나 급등했죠. 공모청약 경쟁률도 어마어마했고요. 네, 시장의 기대가 정말 높다는 걸 보여줬죠. 이번 공모로 확보한 자금은 주로 JGMP 공장 짓는 데 쓸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완공되면 연간 한 700만 명 분량까지 생산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하니까 앞으로 대량 생산과 공급에 대비하는 거죠. 2027년 완공 목표고요. 다만 한 가지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은 있어요. 상장 초기에는 유통 가능한 주식 물량이 좀 제한적이었다가 한 달 정도 지나면 이게 크게 늘어날 수 있거든요. 자료 보니까 한 75%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고 하던데. 아, 그 오버행 이슈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소위 오버행이라고 하죠. 시장에 갑자기 매물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건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점도 좀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혹시 경쟁사랑 기술 가지고 다투거나 특허 분쟁 같은 위험은 없을까요? 바이오 쪽은 이런 이슈가 종종 있잖아요. 네, 실제로 인벤티지랩이라는 회사랑 특허 무효 심판이 진행 중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G2G 바이오 입장은 이게 지금 주력으로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과는 직접 관련 없는 좀 예전 기술에 대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지금 특허를 엄청 많이 확보하고 있어요. 추론한 것만 151건이고 등록된 것도 60건이나 된다고 하니까 이걸로 기술 보호 장벽을 탄탄하게 쌓고 있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자체 기술을 다른 회사의 기술 이전, 즉 애로하는 거랑 또 다른 회사 약 개발이나 생산을 대신해주는 CDMO 사업, 이걸 같이 하면서 성장하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G2G 바이오는 이노램프하는 독자적인 약효 지속 기술을 무기로 특히 비만, 당뇨, 치매 같은 큰 시장을 공략하고 있고 베링거 인게라임 같은 글로벌 파트너십과 또 성공적인 코스닥 상장을 통해서 시장의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오늘 여러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님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성질환 환자는 계속 늘고 있고 꾸준히 치료받는 게 정말 중요해지는 시대잖아요. 이런 약효 지속 기술이 단순히 그냥 편하다 이걸 넘어서서 우리 건강관리 방식 자체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치료 효과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또 어떤 질병 분야에서 이런 혁신 기술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할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